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로 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 활동이 금지되면서 총회를 준비하는 교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 예배가 전면 중단되면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이주민 선교교회가 장마로 예배당이 무너져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국대학 교수들이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로 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각 교단에서는 총회 개최 방식과 장소, 일시 등 모든 조건을 원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단별 준비 상황을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9월이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교단은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한 해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금지 조치로 총회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단들은 대부분 9월 중순 이후로 총회 일정을 계획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장로교 최대 교단인 통합과 합동총회는 변동 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일정을 변경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영등포 구청에서 협의가 잘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우선은 변동 사항 없이 기존의 일정대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의 3박 4일 일정에서 1박 2일로 단축돼 진행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총회 장소로 추진 중인 경북 경주의 한 컨벤션 센터는 해당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이어서 코로나19 수도권 확진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는 이상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총회 일정이 10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무리 없이 총회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9월 말로 예정된 감독회장 선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상황 좋지 않아요. 9월 전에 원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이게 뭐 정부 시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질 수 있고 사실은 저희가 총회 때까지 감독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뭐 총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총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총회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적법성에 대한 것도 아마 따져야 될 거고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갈수록 강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의 개최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교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교회의 현장 예배가 전면 중단되면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탈종교화나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욜로와 같은 사회 현상과 맞물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나안 성도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선 탈종교나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욜로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교회 출석을 꺼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서 가나안 성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나안 성도는 2012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4명 가운데 1명은 가나안 성도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얽매이기 싫어서였고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 모임이 줄면서 공동체성이 약해지거나 신앙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저희가 개신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하나도 드리지 않은 비율이 한 13% 정도 되는데요. 최근 저희가 조사한 바에 한 20%까지 올라가 있어요.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안 가니까 그만큼 관계성이 느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론해보면 가난성도 늘어난다고 봐야죠.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특히 20, 30대 청년층이나 소속감 없이 주일 예배만 나오는 성도 그룹에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소그룹들을 활성화해서 이들이 보다 친숙한 관계들 속에서 끈끈한 어떤 신앙적인 지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들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밖에서도 신앙이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신앙 모임, 신앙 관련된 동아리라든지 신회라든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현장 예배가 또다시 어려워진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전국을 휩쓴 장마는 지나갔지만 많은 교회들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이주민 선교교회는 예배당이 무너지고 전기까지 끊겨 모든 사역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교회를 진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이주민 선교교회. 지난달 초 어렵게 구한 이주민 난민들을 위한 예배당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악취가 가득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교회가 마련한 돌봄 공간도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우에 장판과 벽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비가 오니까는 그 후부터는 그 수압 때문에 모래 압력 때문에 베니아가 터져버린 거예요. 모든 지붕 위에 있는 빗물이 이쪽으로 다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카페트를 많이 적시고 또 2층 본당에 좀 흥건히 계셨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 활동하는 이익성 선교사는 이주민 난민들을 위해 12년째 사역을 이어오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예배당도 지난 7월 한 미혼모 기관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준 덕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폭우로 입당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하던 이 선교사는 구티비에 도움을 요청하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비 피해로 인한 심각한 누수 현상 때문에 전기도 나가고 천장도 내려앉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식이 알려지면서 몇몇 목회자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내부를 수리할 수 있는 재료비조차 없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드는 상황. 이주민과 난민 성도들은 안식처와도 같았던 교회가 사라지자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We need some renovations around our learning center. There are so many facilities, so many of them, there are so many damages here that need to be repaired to be conducive for learning, even for our children that will be coming, so that because they need a well-conducive environment to avoid being contacted from any harm or thereabouts. 이 선교사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 막막하다며 타국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이주민 난민들이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의 교수 모임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는 전국 317개 대학에서 교수 1,857명이 서명했습니다. 진평위원은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사회의 기초인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 본질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은주 전남대 해부학과 교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며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시안을 살펴보면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50여 가지의 다양한 성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차별이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평위원 집행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교수들이 연합해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주요 대학병원이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 예약 환자 규모를 줄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 21일부터 연차별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관계자는 응급 정도가 낮은 수술은 연기하고 일부 외래 진료와 입원 예약도 줄여서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 이후 전문의 시험 거부 선언, 사직서 작성 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미 확보한 재정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뉴딜 펀드 조성을 꼽았습니다. 뉴딜 펀드 조성안에는 민간 유동성을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 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추후 발표됩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청와대도 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올해 초부터 내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셧다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수행, 검측 등 경호와 관련한 모든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별도의 예비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팀에 속하게 되면 별도의 격리된 공간과 집만을 오가며 업무를 보다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됩니다.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한 경제 성장이 미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회는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규약을 규정하며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 등을 결정합니다. 특히 내년 당대회가 열리는 시점이 미국에서 새 대통령 선출이 마무리된 직후라는 점에서 대미 대남 정책 등 향후 대외 전략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당 규약상 5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를 5년이 채 안 돼 개최하는 것은 경제난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사회적 분위기를 이신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잔액이 2,10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입된 자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익스포저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3월에는 작년 한 해 증가액의 30% 수준인 42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은 실물경제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금융회의 등에서 각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로 파임 현상, 이른바 포트홀의 관리 디지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작업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했습니다. 올해 포트홀로 인한 피해 소송이 전년보다 26건이 늘어난 119건으로 집계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매뉴얼에는 포트홀의 크기 기준과 구체적인 순찰, 보수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포트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포트홀 빈발 지역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포트홀 관리 디지털화를 위한 태블릿 PC를 구매해 보급하고 전용 앱 교육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공개투표인 롤콜 투표를 통해 과반을 확보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맞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이번 결과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치적 절정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려는 민주당의 간절한 열망이 구체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오는 24일부터 전당대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유제약회사 시노팜이 올해 연말 코로나19 백신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팜 산하 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아랍에미리트에서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며 가격은 2차례 접종에 17만 원 이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량은 시노팜 계열의 연구소에서 연간 2억 개가량 생산됩니다.
신호팜 유징전 회장은 해외에서의 3상 임상시험이 끝나면 출시를 위한 심사와 허가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출시는 올해 12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흘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19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복귀한 뒤 코로나19 대응 문제 등을 강료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휴가 중 건강검진을 받은 것에 대해선 컨디션 관리를 위한 검사였다며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휴가 중인 지난 17일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7시간가량 머무르며 검진을 받아 건강 이상설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 홍콩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의 표현과 시위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교육국의 지침에 따라 홍콩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6개의 출판사의 교과서 8종에 대해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홍콩의 정치체제를 삼권 분립으로 기술한 내용과 시위대 사파 등이 삭제됐으며 시위대가 법을 어길 경우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규모 기름 유출이 발생해 해변 일대에 검은 기름띠가 밀려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해안가에 이달 초부터 기름띠가 관측되기 시작했으며 모로코 국립공원을 비롯한 해변 일대가 검은 기름으로 오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름 유출을 통제했고 해양 생태계에도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생물학자들은 이번 유출로 인해 생태계 등에 악영향을 미치면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믿음이 이긴다란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던 CCC 여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저녁 집회와 화상 참가자 인터뷰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정, 직업과 인도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선택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제33회 전국장로부부 학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분의 1가량 축소한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 전우수 장로는 모두가 처음 장로나 권사 또는 집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교회를 더 잘 섬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현장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한국교회연합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은 모든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대로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성경적인 차원에서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폭염과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놓인 독거 어르신을 위해 독거 노인에게 더욱 가혹한 올여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영양식과 여름 이불, 손소독제 등이 담긴 시원한 마음 한가득 키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후원 참여는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 상단 캠페인 배너를 통해 가능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와 사역이 익숙해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일명 가나안 성도,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가나안 성도가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